오늘의 이야기 대동강물을 판 봉이 김선달.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1부 닭을 봉황으로 만든 남자 18세기 조선을 뒤흔든 봉의 탄생. 당신은 지금 한강을 살 수 있다면 얼마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기 흐르는 한강물이 내 것이니 돈을 내고 마셔라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실제로 강물을 팔아 현재 가치로 수십억 원을 챙긴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봉이 김선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봉이가 이름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붙여준 굴욕적인 별명이었다는 사실을요. 김선달, 그는 누구인가? 김선달의 본명은 김인홍입니다. 때는 조선 후기 세도 정치가 극에 달했던 19세기입니다. 선달이라는 건 문과에 합격은 했지만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을 뜻해요. 즉 김선달은 공부도 잘하고 무예도 뛰어난 엘리트였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 평안도 출신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조정에서 차별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쓰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을 갖고 놀아주마. 이 울분이 김선달을 풍류 사기꾼이 길로 들어서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첫 번째 사건, 봉이 된 닭 장수. 어느 날 김선달이 장터를 지나가는데 한 닭 장수가 아주 화려하게 생긴 닭을 팔고 있었어요. 김선달은 직감합니다. 저 닭 장수 욕심이 가득하구나. 그는 짐짓 놀란 척하며 묻습니다. 아니, 이것은 전설 속의 영물 봉황이 아니오? 당황한 닭 장수. 하지만 김선달의 진지한 연기에 속아 맞습니다. 이게 바로 봉황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결국 김선달은 그 닭을 엄청나게 비싼 값에 사서 사또에게 바칩니다. 결과는요? 사또에게 곤장을 맞고 쫓겨나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 김선달은 닭 장수에게 달려가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며 협박해 닭값의 몇 배를 뜯어냅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를 비웃으며 부른 이름이 바로 봉이입니다. 다음 화 예고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닭 한 마리로 장터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가 이번에는 주인 없는 강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조선에서 가장 짜기로 소문난 평양 상인들. 과연 그는 어떻게 흐르는 물을 내 소유라고 증명했을까요? 2부에서 그 기막힌 설계가 공개됩니다. 2부 대동강물을 팝니다. 사천냥의 전설과 심리전의 기술. 사기의 정석 가진 자들의 욕심을 이용하라. 여러분, 사기의 제일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의 탐욕을 이용하는 겁니다. 2부에서는 김선달이 어떻게 평양의 큰손들을 낚아 대동강을 팔아치웠는지 그 치밀한 가스라이팅의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장소는 평양의 상징 대동문 앞입니다. 알바생 고용하기. 김선달은 대동강가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물찌개꾼들을 찾아갑니다. 당시 물찌개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김선달은 이들에게 엽전 몇 푼을 쥐어주며 황당한 부탁을 합니다. 내일부터 물을 길어 갈 때 나한테 동전 한 입씩을 던져주고 가게. 그러면 내일 저녁에 그 돈을 2배로 돌려주겠네. 여러분, 나라면 하시겠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다음 날부터 장관이 펼쳐집니다. 저 사람이 강 주인인가봐. 당시 평양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한양에서 온 거부들이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수십 명의 물찌개꾼이 길게 줄을 서서 웬 선비에게 돈을 바치고 물을 떠가는 겁니다. 아니, 저게 대체 무슨 일이오? 김선달은 아주 거만하게 대답합니다. 이 대동강은 우리 조상님 대대로 내려온 사유지라네. 물을 가져가려면 통행세를 내야지. 실제로 이게 가능했을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실제 조선시대에는 주박이라고 해서 배가 정박하는 곳에 세금을 거두는 권리가 매매되기도 했습니다. 김선달은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물세라는 개념을 창조해낸 거죠. 상인들은 계산기를 두드려봅니다. 저 강을 사면 평생 앉아서 돈을 벌겠구나. 거래의 성사 상인들은 결국 김선달에게 매달립니다. 제발 우리에게 이 강을 파시오. 김선달은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며 서너 번을 거절하다가 결국 당시 기와집 수십 채 값인 사천냥을 받고 강을 넘깁니다. 자, 돈을 받고 유유히 사라진 김선달. 그리고 다음날 강물 소유권을 주장하러 나온 상인들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소름 돋는 반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3부에서 만나요. 3부 눈물 젖은 사기극. 김선달이 남긴 마지막 반전과 평양의 유산. 분노한 상인들, 그리고 사라진 김선달 강물을 산 상인들이 다음날 기세등등하게 강가로 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이 물은 내 것이니 돈을 내시오. 돌아온 건 물찌개꾼들의 비웃음과 사또의 호통이었습니다.
강물에 무슨 주인이 있단 말이냐. 그 상인들은 깨달았습니다. 당했다. 하지만 이미 김선달은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죠.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면 그냥 나쁜 놈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김선달이 챙긴 그 막대한 돈의 행방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록과 구전에 따르면 김선달은 그 돈을 가지고 혼자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평안도 지역은 기근과 세도 정치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사기로 번 돈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거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꺼내주는 데 사용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왜 우리는 사기꾼을 사랑하는가? 그는 왜 하필 물을 팔았을까요? 당시 권력자들은 상과들, 심지어 백성들의 노동력까지 자기 것처럼 부렸습니다. 김선달은 주인 없는 자연을 사유화하려는 너희의 탐욕이야말로 진짜 사기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건 아닐까요? 성인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은 어떤가요? 보이지 않는 가치의 가격을 매기고 누구나 누려야 할 것을 독점하려는 현대판 상인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나요? 200년 전 김선달의 웃음소리가 뼈아프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평양에 가면, 실제로 북한 평양의 대동강변에 가면 대동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지금도 김선달 이야기를 자부심 있게 한다고 해요. 비록 설하지만 고위 관료들을 골탕 먹인 그의 지략이 민중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대동강은 무엇입니까?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조금 숙연해집니다. 김선달은 죽기 직전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자 동시에 누구의 것도 아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봉이 되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누군가를 봉으로 만들려고 하진 않았나요? 조선 최고의 천재 봉이 김선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기극이 통쾌하신가요? 아니면 슬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